반갑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계안 관련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네. 우리 설계사분들이 그렇다 도대체 뭘 제안을 해야 되냐, 뭘 요구를 하는지를 못 찾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설계안을 자기는 고객을 위해서 설계를 잘해서 갔는데 고객이 싫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설계가 따로 있죠.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해요? 일단은 다양하신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설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르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객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이 좋아하는 거 싼 거 아닌가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싸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싸서 계약은 하는데 본인이 싼 걸 요청했는데도 서명하시는 그 타이밍에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무리 싸게 해드려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기준엔 싼 건데. 고객이 좋아하는 설계안을 찾아내려면 이 고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어떤 성향이신지 확인을 해보셔야 그쵸.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담보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 암 주요치료비 10개가 넘던데요? 주요치료비라고 검색하면 한 12개 정도 나오던데요? 설계안 전산화면을 키게 되면은 한 페이지가 다 주요치료비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담보도 알아야 되고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담보가 있다라면 그걸 넣어주고 고객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왜 넣어줘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조차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설계 직접 하시나요? 그럼요. 청약 직전에 가져가는 설계는 무조건 제 손을 타야 되고요. 물론 설계 어떤 틀을 설계 매니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전적으로 제가 설계를 체크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사실은 부정 계약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계 매니저한테 다 맡겨놓고 설계 내용 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좋은 걸로 넣어줘 이러신 분들이 있대 실제로. 있어. 유행하는 걸로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럼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설계 받고서는 가가지고서는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설계할 때 범위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복되는 담보가 있고 전혀 별개인 담보가 있는데 그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면 맘 같아선 다 넣어주고 싶은데 이걸 꼭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강박이 좀 생기셔서 일단 특약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항상 마스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범위와 카테고리를 먼저 구분을 하시면 A라는 고객한테는 이렇게 넣어서 적당한 보험료가 나왔는데 B라는 고객한테 똑같이 넣었을 때 보험료가 5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병력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약들의 범위를 좀 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죠. 전 그 설계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품 공부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요즘 어느 보험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담보나 상품 내용들은 이름만 다르지 내용들은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고객이 기본적으로 진단을 받았어. 그 다음에 치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려고 입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퇴원은 했는데 뭔가 내 몸에 후유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할 건데 네? 언젠가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런 기본 틀도 없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종합범위라고 다 때려놓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지원자님 말씀은 치료의 순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우리 보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팔았는데 암 진단 안 받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위궤양이야. 위궤양 걸렸다고 진단비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도 공부를 하시고 순서가 어떻게 될지 그럼 내가 치료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라는 것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약관 봐야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계할 때 우리가 약관을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특약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특징적인 질병들에 한해서 적어도 암에 걸리면 무슨 치료를 받는지 병원에서 어떤 순서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범위를 공부하시면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단적인 예로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가족을 컨설팅해. 엄마, 아빠, 성인 자녀, 뭐 미성년자 자녀 이렇게 4인 가족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넣으시나요? 절대 아니죠. 물론 그건 있어. 저는 설계를 할 때 기본 틀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걸 넣으시라고 꼭 얘기를 해드리는데 건물 지을 때도 뼈대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안 무너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빠
아빠 내력으로 아이들 기준으로 가족력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환경에 따라서도 질병에 진단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기본 틀을 해주되 아이들만 자주 걸리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라서 여자라서 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것들이 생길 수 다르죠. 있잖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 해줘야 되니까 내 식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세팅해두는 게 좋을까요? 전 성별 연령대 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자고 여자에 따라서 특약이 달라지고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하나씩만 꼭 넣으시는 담보를 얘기해주세요. 어린이 넣는? 보험에 꼭 넣으시는 담보. 뭐 기본 틀 잡아놓고서는 유아에서 초등학교 기준이라고 하면 뭐 독감 진단비 필수로 넣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저는 없거든요. 에? 독감에 걸려본 적이 독감은 70대까지 넣어줘야 돼요. 단 한 번도 제가 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고 제 고객들도 아직까지 독감에 걸려서 진단비를 진짜? 청구해 주신 고객들도? 적이 없는데 고객들은 넣어줘요. 저는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내가 독감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 고객님 독감은 겨울철에 한 번씩은 걸리시니까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 평생 독감 한 번 걸린 적 없어.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잖아요. 다음 달에 독감 걸렸다고 그치. 전화 오세요. 그래서 고객한테는 꼭 넣어주는 담보이고 저는 없다. 넣으세요. 제가 따로 가입할게요. 그럼 어린이 보험에는 생활질환 중에 감기를 넣으시는 편이고 그쵸. 성인은? 저는 솔직히 어떤 상황에 펼쳐질지 모르는 거라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진단받고 치료하고 입원하고 후유증 생기고 사망하기 전까지 내가 어쨌든 현금 자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셔야 되는 것들. 포괄적으로 다 그렇죠. 넣어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편이라서 꼭 필수로 넣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 틀 정해져 있는 걸 너무 해드리는 다양해 것 같아요. 근데. 그치. 결혼 너무 많아서. 전후 다르고 그치. 자녀가 있고 없고 또 다르고 우리가 물론 보험을 한번 잘 가입해서 오래 유지해야겠지만 주기적으로 담보 수정도 가능하니까 담보 삭제하고 업셀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자산이나 환경이나 생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험료 따라서 그렇죠. 다르니까. 직업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막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관지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솔직히 필수로 넣는다까지는 아닌데 그거는 확인해요. 고객님이 좋아하는 건 유지가 잘 되는 보험이니까 납입할 수 있는 여력 꼭 확인해요. 고객님이 기본 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사람이 돈 버는 것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바뀌실 거니까 그때 꼭 여지를 말씀드리죠. 그때 돼서 추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미리 언급을 하시는 미리 거군요. 언급하고 추가 가입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보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컨설팅 진행해드릴 때 이 보험 하나면 평생 고객님 건강이나 어떤 의료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고객님의 병력이 많은 경우에는 고객님 더 완화된 질문서로 가입 가능하실 때 변경해드릴 거예요. 그치. 우선 당장 2, 3년 동안은 이 보험 유지하시고 이렇게 케이스에 맞춰서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고객이 좋아하는 설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1차에서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의 특정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골절에 꽂히신 분들, 있지, 어머님들 있지.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가 골절을 당해서 200을 받았대.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 건강하신데 치아가 좀 약하셔가지고 내가 남들은 치아보험 돈 아깝다고 하는데 나는 치아보험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특정 니즈를 풍겨주시는 분이면 그렇게 설계를 하면 좋은데 가끔 우리 팀장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기의 가치관하고 고객의 가치관하고 합의점을 못 찾는 거죠. 있죠. 내 생각엔 이걸 가입해야 돼. 내 생각엔 주요 치료비 필요해.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진단비로 다 퉁칠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중증 질환은 나라에서 보장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 물론 그것에 대한 거절 처리가 있죠. 비급여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거절 처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을 가져가되 범위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이 어느 정도 수긍은 하세요. 실제로 제가 어제 간병보험 소개 고객이 있어서 천안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간병보험만 하실 줄 알고 간병보험을 설계해서 갔어요. 분명 소개해주신 분은 간병보험 당장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무릎 수술 하셔야 돼서. 근데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더니 셈이 빠르셔. 이 돈이면 안 가입하는 게 낫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한 달을 입원해도 내가 2, 3년 내면 이 돈은 내가 내고 받는 격이겠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보험료가 6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한 2년 내면은 한 달 입원한다고 해도 안 가입하는 게 낫겠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얼른 설계를 해서 수술비를 가입하셨어요. 오히려 그게 필요하실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객님을 이렇게 면담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간병보험 있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간병
간병보험만 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이 고객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오히려 간병보험이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1차 PT에서 정보 파악을 하시되 간병보험 당연히 있으면 좋죠. 저도 가입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보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업셀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1차에서 미팅을 하고 2차에서 클로징을 할 때 확률이 높은 설계를 하시려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거를 해결을 해줘야 그 계약의 유지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은 물론 타먹으면은 너무 좋지만 타먹기 위한 대비 중요하죠. 수단이기는 하지만 안 타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보험이 타먹을 수 있는 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타먹을 수 있는 거면 너무 좋은 건데 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인 거잖아요. 만일을 위해서. 그치,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못 타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길까봐 준비하시는 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객이랑 얘기를 나누고 필요하신 것만큼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얘기해주신 것처럼 만약 수술했는데 내가 골절됐다고 200만 원 나왔어. 그러면은 고객은 날 믿고서는 또 추가로 가입을 소개 하고 엄청 해줘. 그 정형외과 친구들 다 소개해줄 거야. 아, 정형외과. 200만 원. 2번실에 그 6인실이면 6인실 또 친해지시니까. 2주 동안은 친구잖아. 이제 나 200 받았는데 자기는 얼마 받았어? 그 아주머니들 얘기 엄청 많죠. 어쨌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안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내 의지대로만 가입시키고 싶은 거 시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보험료대로만 설계해가지고 진행하지 말고 납부 가능한 상태에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고객이 너무 건강해. 그리고 친구들도 건강해. 장수 마을이 있더라, 우리나라에. 그 마을은 기본 90 이상 다 사시는 마을이 있어요. 충청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이거 골절 상해보험 가입해서 타먹은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니즈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경우에는 내 다른 고객님들의 보상 사례를 실제로 보상금 나가고 저희 담당자한테 오는 문자 있잖아요.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니즈가 없는 경우는 니즈를 심어줘야 되는데 고객이 입맛에 맞는 설계는 보상이 깔려있다. 어쨌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요. 보상 받으려고 받으면 기분 가입하는 좋지. 거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뼈대는 추천해야 돼요. 고객이 암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단비만 1억 가입시켜드리고 주요 치료비 가입시켜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잖아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되 기본 기준점은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합의점을 찾으셔라.